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에브리봇, 자, 지금 좀 심려도 크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손실 부분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첫 번째, 여러분께, 자, 에브리봇은 어떠한 업체이며 왜 주가가 상승을 했고 왜 주가가 급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그래도 이런 단발적인 상승이 왔을 때는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일러드리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에 이 어떠한 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손실률을 줄여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에브리봇을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종목을 그 다음에 피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항상 강조드리는 건 축제는 즐기되 잔여물은 되지 마라. 그리고 세력주는 세력주답게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거래해야 한다고 한다면 시장이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해법을 일러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자, 그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보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눈을 길러드리는 방입니다. 자,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금전을 요구하면서 각종 리딩방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어떤 금전을 내면서도 이렇다 할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꼴배기 싫어갖고 제가 사실 이렇게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자로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브리 공부. 상단에 나온 저 개인 폰입니다. 자, 010-4822-8706으로 자, 에브리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하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요거 한번 진행해 보고 있는데 이따 영상을 좀 더 지켜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에브리봇은 어떤 업체입니까? 첫 번째, 기업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예, 청소기 업체죠. 자, 우리가 로봇을 다룰 때 첫 번째 청소기 로봇, 두 번째 두 번째 산업용 로봇, 자, 세 번째 협동 로봇 이렇게 나누고요. 네 번째 자율주행 로봇으로 이렇게 진화가 돼요. 그러면 청소기 로봇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이소에서도 판매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가격이 경쟁력이 싼 거를 원하죠. 왜? 업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하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한 거예요. 자,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면 가격은 다운되죠. 그러다 보니 이번에 2월 6일 날짜로 이 나왔던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실적 때문에 빠진 건가요? 라고 하실까봐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이 부분에 이제 이미 예상돼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급등을 했다는 거죠. 자, 실적 부분에 이 급락 사실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하락하는 이유는 그럼 뭔가요? 해법도 일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제가 후반대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장을 추종하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그 교육 영상도 첨부해 놓을 거예요. 공부방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어떠한 급등을 할 수 있는 시장 그 종목들을 하나씩 일러드리는데 그 종목만 또 보시고 그냥 영상 뒷부분으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에브리봇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뭐냐면 신용과 그리고 공매도를 치기 위한 대차 거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대차 거래라는 거 이거 코드 번호도 어디서 보는지 여러분들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면 공부방에서는 다 다룹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다가 상환이 일어났죠. 근데 요 부분에서 최고가에서 결국은 뭐예요? 이때 빠졌을 때 얘가 상환됐을 때는 하락폭이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한 8, 9%밖에 안 돼요. 근데 이때 가장 큰 하락을 보이죠. 상환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 20년 동안 했었고요. 후배 녀석들한테 야, 이거 어떤 거 좀 특별한 사실이 없을까?
라고 해서 신용잔고를 제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 봤더니 요 부분이에요. 자, 45,350원. 최고가에 있을 때 신용잔고가 8, 9%, 5, 6, 7 이렇게 가던 게 갑자기 이 부분에서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제는 신용잔고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건 맞습니다만 주가를 끌어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주가가 오를 때 의도적으로 오르는가 또는 자연적인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오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신용이란 건 뭐죠? 5천만 원이 있으면 1억치 살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5% 정도니 작은 게 아니죠. 정가 전체 시총이 만일에 3천억이다라고 하면 10%면 300억이죠. 그죠? 대략적으로 250억을 신용으로 매수한 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누군가가 받아줬어요. 그러면 그들은 수익을 내고 나갔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손실이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게 CFD라고 하는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계좌들은 보통 10배를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마진콜이 나온 거죠. 쉽게 말해서 반대매매가 나온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나온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각 증권사 임원들 통해서 각 증권사 한 4군데를 동원했더니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상환 일정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상환 일정이 있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CFD도 역시나 갚아야 돼요. 자, 상방에 베팅하고 하방에 베팅하고.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상방에 베팅했다가 이게 마진콜이 나온 거고요. 하방에 베팅한 애들은 다시 사서 끌어올려야 돼요. 요 일정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께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거 자료 일단 먼저 보내드릴까요? 자, 일단 뭐 바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특정일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자, 각 증권사 통해서 어렵게 마련했고요. 에브리봇 CFD 상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3거래일, 특정일 3거래일만 이렇게 급등이 나올 거예요. 이 부분 판단하시고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그 현금을 가지고 좀 거래를 하세요. 그날만.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일단 이것도 공부방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4822-8706. 자, 이쪽으로 에브리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공부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요. 자, 아직 보내지 않은 자료. 이 부분이 아마 이 지분의 변동이 조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거 제가 이제 매니저, 펀드 매니저 후배들을 좀 탐방을 좀 보냈는데 요 부분에서 지금 이제 특수관계인의 매도가 좀 이제 공시사항이 발생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현금을 좀 보유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걸 가지고 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기업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자, 이 종목이 혼자 움직인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산업군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해드렸나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항상 어떤 관련주들은 동반 움직이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전액을 다룹니다라고 해서 올려드릴 때 이 종목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덕산테코피아 같이 오릅니다. 어쨌든 그죠? 솔브레인 홀딩스 같이 오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산업군을 움직이면 되거든요. 솔브레인 홀딩스. 근데 중요한 건 로봇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유진 로봇, 청소기 업체 대표적으로 그죠? 움직이지 않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수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혼자만 움직였다. 이게 왜 움직이는가 한번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경우가 생겼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다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급이라는 표현을 이 공부방에서 다룬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여긴 공부방입니다. 주식 잘하면 원인 없겠다라고 해서 주자런이라고 아마 저를 좀 검색하시게 되면 아마 좀 뜨긴 할 텐데 중간에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매니저 생활을 은퇴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직접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큰 판 이런 종목들도 자연스러운 수급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 수익률 이거 보세요. 정상적인 종목을 가정을 했을 때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내시고 계세요. 자, 역시나 뭐 수익을 뭐랄까요?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큰 판을 보면서 거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도 제가 이렇게 쭉쭉 올려드리면서 시장 이야기, AI 이야기 이렇게 해서 쭉쭉 올려드리는데 벌써 이제 여러분과 연을 맺은 지가 예, 한 이제 1년 반이 넘어가네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쭉쭉 올려드리고 자, 뭐 시장에 있는 정보들은 아마 여기서 가장 빨리 제가 다룰 겁니다. 아마 그냥 펀드 매니저 후배들 오늘 있었던 이런 뭐 특징적인 테마 이런 것들도 다 올려드리고 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잘하셨네요, 이분. 자, 이렇게 해서 리딩방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제가 자,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산업이 이렇게 변하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다뤄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제시해드리면 그 부분을 하시는데 뭐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거래한다. 이런 부분에서 발전적인 부분이 많이 생기셔서 제가 많은 힘이 돼요. 왜냐하면 매일 여러분들 뭐 사실 이 주식 투자가 잘 안 되게 되면 가정평화가 망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미리 말씀드리면 뭐 돈을 받고 이런 거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이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선의의 기운을 좀 많이 드리는 그런 체계적인 공부방을 좀 만드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날 때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세미나에서 잠시 이제 갈 때는 제가 세미나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연기금 대상으로 세미나 하고 있어요. 네. 자, 다시 자, 에브리봇은 자연스러운 수급과 이 소위 말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을 약간은 벗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요 부분은 거래량이 전체 유통 주식수가 1000만 주가 좀 안 되죠. 근데 여기는 하루 거래량이 몸통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거래를 해도 돼요. 근데 요 부분 보시게 되면 주가는 오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없죠. 이 뜻은 뭡니까? 예, 자연스러운 수급이 아닌 누군가의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래 없이 끌어올렸다는 거죠. 이때는 의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딱 때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임창정, 라더견 사태를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항상 이런 부분도 제가 다루잖아요. 본인이 보유한 종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들 머리 위에서 한번 노는 투자도 중요하다. 이건 작전이라고 하기보다는 무리한 레버리지를 통한 그렇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수익을 줬다는 거죠. 신용으로 주식을 산 사람을 누군가는 먹여주기 위한 게임. 근데 그들은 손실일까요? 손실 아니죠. 왜? 여기서부터 거래량은 터졌고 여기서 매집을 했고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는 거래 없이 올렸으니 한 번에 소화를 했는데 여기까지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다음엔 이런 실수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요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면 언제 정도 반등이 올까라고 하면 아까 CFD라고 해서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빠진다 해도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했죠. 자, 그 부분을 얘네들은 약간 통정을 했더라고요. 상환을 하는 날은 즉각적인 이런 반등, 이런 반등, 이런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수 일정을 기록했다는 건 이것도 이제 제가 올해 54세 됐습니다. 펀드 매니저 이제 후배들한테 이거 좀 알아봐 달라고 하고 임원들한테 알아봤는데 또 한 소리 듣겠네요. 그래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잘 되셔야 돼요. 잘 되시고 자, 요 부분 반등이 오는 시기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항상 산업이라는 로봇 산업이 같이 움직일 때 우리는 주식을 접근하는 방식을 가자. 그리고 이런 거래 터진 때는 괜찮은데 거래 없이 움직이는 건 항상 의심을 해보자. 아는 거와 행하는 건 다르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중간에 이 대차 거래라는 부분도 그리고 신용잔고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도 여기 그냥 공부방 일단 들어오십시오. 아시죠? 자, 요거 하나하나 일러드리면서 그래도 오늘은 왜 빠졌는가?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반등을 요구할 수 있는가? CFD의 상환일도 있지만 만일에 로봇 산업의 이 상승, 로봇 관련주의 상승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 가장 어떻게 보면 1세대 지금은 좀 진부한 청소기 로봇, 서빙 로봇 그리고 삼성전자 어떤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말하죠. 좋은 소식이 나오는데 오르다가 빠져버린다고 하면 이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부방에서 알았던 게 호재가 나오면서 급락할 때는 단기적인 고봉 신호를 알린다.
악재가 났는데 반등하면 단기적인 저점을 알린다. 이런 내용들도 다루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하시고 그리고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공부방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 또 어떤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 저 개인 폰이니까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에브리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을 좀 적어서 보내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뭐 10억이 꿈의 돈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여러분들 10억을 벌게 되면 행복해질까요? 좋습니다. 자, 10억까지 만드는 부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빨리 보내주시고 지금 스팸 문자가 가끔씩 처리되는 경우가 있네요. 자, 그럼 한 번 더 만약에 링크 주소를 제가 다 보내드리고 하는데 자료집까지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자, 어떤 공부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제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